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약속드린 부분이 있었죠.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 그 소식을 잘 취재해가지고 좀 더 밀도 있게 취재해서 전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밀도 있게 취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현장 관련 자료를 모두 분석을 하지는 못했어요. 따라서 분석이 좀 더 끝나면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확보한 자료까지만 보면은요, 야, 어제 재판도 재밌었을 것 같아. 그리고 어제 재판보다 이 다음 재판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정말 불꽃 튀는 그런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먼저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 빠진 대장동 재판, 미천 떨어진 검찰, 억지 쓰다 판사에게 딱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유동규가 빠진 대장동 재판. 뭐 아시다시피 유동규가 그래가지고 이건가? 하여튼 뭐 고혈압, 심장병 요런 지병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물론 그날 뭐 아마 응급실에 갔다가 곧바로 퇴원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입원한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유동규는 이번 달 30일까지는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여요. 자, 이 때문에 이 법정에서는 약간 비상이 걸렸는데, 자, 일단 그 중에서도 이 정진상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규의 진술이 다 끝나야만이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동규 진술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재판이 많이 미뤄지게 됐고요. 그 밖에 다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를 건너뛰고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어제 열렸어요. 자, 그런데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동안 이 재판 과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유동규만 나오면 솔직히 저는 기대를 해요. 또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또 무슨 말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어떤 법정을 얼마나 패닉으로 빠뜨릴지 참 궁금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동규가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재판이 좀 맥이 빠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맥이 빠져서 그랬을까요? 검찰은 뭐 좀 텐션을 주려고 그랬는지 예, 언론 플레이를 또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론 플레이를 시도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판사한테 그 의도가 딱 걸려버렸죠. 그래서 판사가 딱 한마디를 해버립니다.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언론에서는 오히려 약간 보도를 하더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대로 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중요하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그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의 능력에 대해서 좀 상당히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법조에서 취재를 하려면 좀 그냥 받아 쓰는 거 가지고 흘려주는 얘기 가지고 받아 써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하나같이 뭐 하향 평준화가 돼서 그런지 영 뭐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요. 마치 학원에서 일타 강사들한테 꼭꼭 찝어주기를 바라는 듯한, 검사님 찝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무척 씁쓸합니다. 어쨌거나 자, 어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전 두 가지라고 봤어요. 이 두 가지라고 본 것이, 하나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억지를 쓰다가 판사한테 정면으로 한 방 먹었다.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재판 결과가 궁금해서 아마 이 좀
기사, 언론을 좀, 기사를 검색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기사가 보니까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보자면 마치 이 김용 부원장이 조만간 재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얘기들이 막 나와요. 김용 부원장이 석방한 이후에 알리바이를 조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곧 재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보석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주장은요, 틀렸어요. 일단 이 취재를 안 하고 쓴 기사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어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 같으면 이런 기사 못 씁니다. 왜? 보석을 취소하면은 다시 구속되겠죠. 구속되면은 그러면 얼마나 잡아둘 수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20일? 아니요. 남은 구속 기간만 잡아둘 수 있어요. 남은 구속 기간이 얼마? 3일. 보석을 취소해봤자 기껏 3일밖에 못 잡아도요. 보석 취소할 의미가 없습니다. 구속영장 다시 청구해야 돼, 이거.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석 신청 보석이 취소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거짓말이에요. 일단 재구속된다. 일단 취재가 안 됐어. 취재가 안 됐어. 일단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문제는 재판을 제대로 취재하고 내용을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요, 이 법원의 절차, 재판 절차를 알고 있다면 절대 쓸 수 없는 기사다라는 얘기고, 또 어제 재판 내용만 조금 제대로 읽어봤어도 절대 쓸 수 없는 기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절대 나올 수는 없는, 아니 나와서는 안 되는 기사였어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용 측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용 측은 웃기지 마라. 검사 니들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거지? 라고 되받아 쳐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나와요. 검사가 막 이거는 그 김용 부원장 측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알리바이를 조작을 했다는 둥 막 이렇게 핏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측에서 기가 찬 거지. 헛소문이 없으면서 야 웃기지 마라. 어느 미친놈이 기껏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거 하나 조작하려고 다시 구속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 바보가 어딨냐. 그리고 앞뒤 정황이 하나도 안 맞지 않냐. 앞뒤 상황만 좀 살펴봐도 너 그런 얘기 할 수 없어.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사실상 동의를 해줘요. 자, 어떻게 된 일이냐. 자, 검찰이 도대체 뭐 가지고 알리바이를 조작했네 만에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 바로 여러분, 이 경기도 상권진흥원 그 원장 되시는 분이 전직 원장이셨던 분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김용 부원장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해줍니다. 이게 언제? 지난 5월 3일입니다. 이달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자, 어떤 내용을 진술해 주느냐 하면은 2021년 5월 3일, 그러니까 2년 전에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고 김용이 이렇게 옆구리에 돈을 끼고 받아서 나갔다라고 한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2021년 5월 3일이었는데 이 5월 3일 날 이날에 대해서 유동규를 만나러 갈 수 없었다. 김용은 그날 다른 데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줬던 분이 바로 경기도 상권진흥원 원장이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1년 5월 3일 오후 유동규가 돈을 줬고 김용이 그걸 옆구리에 끼고 갔다고 했다는 바로 그날 실은 김용은 나랑 같이 있었다. 그날 오후 2시 정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 회의는 나 말고 신모 씨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런 일정이 있었다는 사진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가 발끈한 거지. 이 이모 씨의 이 증언을 가지고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이모 씨의 증언을 어떻게든 간에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증언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이 안 된다는 둥, 뭐 이게 어떻다는 둥 계속 꼬투리를 잡아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거 김모 씨 분이 당시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핸드폰 그 화면을 이렇게 법원에 제출하는데, 문제는 이 핸드폰 화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확보를 못 해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검찰이 뭐라고 한다? 야, 봐, 없잖아. 핸드폰이 없잖아. 따라서 이 핸드폰이 없어진 거 보니까 이거는 조작이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검찰의 입장은 그래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증거냐. 김용으로서는 정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이 되는데 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애시당초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김용 풀어줬더니 조작이나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봐, 그러니까 다시 잡아가둬야 돼 라고 이제는 막 대놓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후 사정만 파악할 수 있다면 절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왜? 하여튼 간에,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놀랬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이 언론에서 거의 여과 없이 받아 써줬어요. 그래서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네, 조작이 의심되네, 그래서 다시 구속될까? 있던 기사를 막 써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증언,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이렇게 그 재판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후 사정만 조금만 알고 있어도 검찰이 얼마나 더 생억지를 부렸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관계를 전체를 확인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전후 관계만 확인하고 사실관계만 조금 알았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사였다. 그리고 재판의 진행 과정, 재판 절차만 알아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사다. 왜? 보석이 취소돼 봤자 그러면 남은 구속기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남은 구속기간은 3일 남았어요. 김용 부원장 지난번에 석방될 때 구속기간 만료 3일을 남겨두고 석방됐어요. 그러면 보석 취소해서 다시 가둬봤자 3일밖에 안 돼.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가능한 거예요. 애시당초. 이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증인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증인신문은 언제 끝날지 몰라. 자, 그렇다면 취소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알리바이를 조작을 했다? 자, 이것도요, 알만한 사람이면 전혀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자, 조작을 했는데 김용이 석방되니까 바로 조작을 했다. 그럼 검찰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가둬라 이거야. 석방되니까, 김용이 석방되니까 조작질을 했다. 그러니까 잡아가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전후 과정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언론이 기사를 썼다는 거는 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참담한 수준인지 스스로 폭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기사를 쓰기 전에 아무리 신뢰감이 가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재판을 쭉 취재를 했더라면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나 싶어요.
맨날 한동훈은 이 민주당 사람들을 보고 거짓말 하는데 진짜 거짓말 하는 거는 검사들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 한동훈을 비롯한 검사들은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 아니, 거짓말을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자체가 없어요. 자,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 부원장이 석방된 날이 언제다? 지난 2023년 5월 4일 재판이 끝난 뒤에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어요. 겨우 20일 남짓됐어요. 자, 김용 부원장은 이달 초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말대로 하자면 김용 부원장이 이 증거를 조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5월 5일 이후에 증거를 조작한 게 되겠죠. 석방되고 난 다음에 조작을 했으니까. 자, 5월 4일 날 재판 끝나고 난 뒤니까 5월 4일 날 밤에 나왔어요. 밤에 거의 10시, 9시인가 10시인가 돼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실 5월 4일부터 자유의 몸이었, 5월 5일부터 자유의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석방 이후에 증거를 조작을 하려면 뭐다? 예. 5월 5일 이후부터죠. 자, 문제는 뭐? 자, 이 경기 상권진흥원장의 증인은 5월 4일 오전이었습니다. 석방되기 전에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용이 조작을 한 거예요? 김용이 석방되자마자 조작질을 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있어요. 이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유동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게 사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증언이라는 게 계속 번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기자들은 우리 검사들의 얘기를 확인조차 안 해보고 그대로 받아쓰는 그런 이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확인해 봤어도 아니네. 아유, 검사들이 또 생쇼 했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확인도 안 했지. 김용이 석방되자마자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근데 증언은 뭐? 석방되기 전에 했다고. 근데 어떻게 조작을 해? 자,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도 김용 부원장 측의 입장을 인정해 줍니다. 증거와 관련된 행위에 김용 피고인이 직접 가담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 즉, 김용은 그때 감옥에 있었어. 증거 조작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검찰이 주장을 한 이유, 검찰이 김용을 잡아가두자고 한 이유는 뭐다? 김용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가두라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은 혹시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했나요? 예, 여러분 그거 큰일 나요. 변호사한테 증거 조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요, 그 말 주장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도 법조계에서 그 생명을 걸어야 돼요. 법조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 변호사가 이상하다 그러더라도 그 얘기가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대놓고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만으로도 뭐가 된다? 예, 사실상 증거 조작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명백히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검사들 얘기만 뻘뻘뻘뻘 받아 썼다는 게 참 웃기죠. 이건 참담한 수준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간단한 거죠. 검찰이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은 이 기자들한테 뭔가 던져줘야 되는 거잖아. 검찰이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지난주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아무리 봐도 검찰이 지금 밀리네. 유동규의 진술,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봐도 이상한데? 라고 하니까 이 분위기 쇄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했다? 야, 지금까지 나온 거 전부 다 김용이 조작한 거야! 라는 언론 플레이가 필요했던 거지. 그거를 어제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생억지를 쓴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언론이 받아 쓴 겁니다. 말 그대로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고 멍청한 것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 썼다. 그러니까 기자들, 제가 후배 기자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믿지 마라 그런 얘기부터 해요.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믿지 마라. 일단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안 했더라도 말하는 사람도 부정확할 수가 있다. 잘못할 수가 있다. 말하는 사람, 취재원이 나한테 부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아니, 취재원이 자기 입장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 당연하지. 하지만 기자는 뭐 진실을 확인해서 보도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취재원이 하는 얘기 절대 믿지 말라 그래요. 신빙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라 그랬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은 부정확한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하다. 증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 물적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발언을 재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믿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증거가 확실하면은 누군가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증거만 가지고 기사를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진술도 있어야 되고 증거도 있어야지 그 두 개가 합쳐져야만이 뭔가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면 두 개를 같이 써서 기사를 쓰고, 자, 두 개 다 같이 있지만 아리까리하다 싶으면은 뭐뭐라고 전해진다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확실치 않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검사들이 한 말이라고 그대로 받아 썼다? 이거는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선배들은요, 밖에 나가서 공무원들 말 들을 때 그 새끼들 말 다 믿지 마 였어. 도대체 어느 미친놈이 공무원들 말 다 믿냐? 그런 얘기부터 배웠어요. 믿지 말라고 그래요. 제보자를 어떻게 믿냐? 공무원은 어떻게 믿냐? 경찰은 어떻게 믿냐? 검사는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의심해 봐야 돼. 항상 이렇게 배웠지. 근데 의심을 했다면, 조금의 의심이 있었다면, 그랬다면은 금세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오류들을 그냥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검사들은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쉽겠어. 그냥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 말이 얼마나 섹시한지 아닌지 그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변호인들도 언론 플레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잘 안 돼. 왜? 변호인이 뭐라 그러죠? 그거는 또 지들도 팩트체크한다? 검사들 건 팩트체크 안 하고? 진짜 자, 참 황당무계하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검사들이 유동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좀 몰리기 시작하니까 검사들의 이런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잘하니까 아무리 봐도 유동규의 진술이 믿을 수 없네, 검찰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대장동 수사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분위기를 뒤바꾸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 언론 플레이 내용은 김용이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생억지를 쓰는 거였다. 그런데 그 언론 플레이가 먹혔다. 자, 그게 언론 플레이면서 거짓말인 이유는 몇 가지. 첫 번째, 기껏 해봤자, 자, 알리바이를 증거를 조작을 했다. 자, 증거를 누가 조작을 했는데 김용이 조작을 했다? 김용이 어떻게 조작을 해?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검찰은 석방됐다고 얘기하지만 석방되기 전이었어요. 석방되기 전이기 때문에 증거 조작이란 말 자체가 틀려요. 변호사가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하면 큰일 나요. 금기 중에 금기어예요.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하는 건 그 금기 중에 금기어예요. 눈앞에 드러날 때까지는.
의심조차 하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도 그러면 난리 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도 피고인이 가담할 수 없었다는 사정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 설령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의 신변, 재구속 이런 얘기는 나올 수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재구속이 된다고 해도 그래. 얼마 있으면 나온다고? 3일만 있으면 나온다고. 근데 굳이 그걸 보석을 취소를 하겠어? 그러니까 기사만 조금만 좀 제대로 알았어도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참 답답스럽죠. 이렇게 답답한 기사를 쓴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래 얼마나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얼마나 편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겠습니까? 마치 골키퍼 없는 골대에 공차 넣는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 자, 신재현님 들어오셨네요. 구재현? 신재현? 예, 어게인 슈퍼마라님. 슈퍼마리님이시군요. 예, 오셨고요. 김성률님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 김필영님 오셨고요. 이구님, 조금준님 오셨습니다. 박다원 어디가니 님도 오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